안녕하세요. 주성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음,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네, 안 좋은 얘기를 하려고 선글라스가 빨간색은 아니고 차에 있는 거를 가져오기가 뭐해서 일단 집에 있는 거 꼈습니다. 네, 오늘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좀 내용이 안 좋은 얘기다 보니까 정확하게 좀 사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적어서 지금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가족 이민으로 많이 오시는 자녀무상 교육 받으려고 컬리지 입학해서 졸업하고 3년 PGWP 받은 다음에 NOC B등급으로 취업을 해서 이상으로 취업을 하고 그 일정 금액 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러고 나서 영주권을 신청을 하면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영주권이 나오는 프로그램인 그거를 지금 저희 집안이 저희 집에서 지금 하고 있고 일단 저희 집 상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와이프가 2017년도 10월에 넘어와서 그때 좀 학교에서 데모를 했어요. 원금 인상해달라고 스트라이크를 했는데 그래서 1월부터 2018년 1월부터 해서 ESL 레벨 4를 받고 일단 그 다음 학기 4월에 1, 2, 3, 4 5월에 그 제가 안 다녀서 잘 몰라요. 일단 5월 달에 그 CNC 학과를 입학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계속 방학 없이 해서 마친 다음에 작년 8월에 바로 NOC B등급인 회사를 찾아서 입사를 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금액도 그 주정부에서 정한 그 미니멈 금액이 있어요. 그 여기 온타리오주에 있는데 온타리오주 최저 시급은 14달러고 저희 와이프가 하는 그쪽 그러니까 다 있어요. 그 표가 있는데 그 표에 보시면은 뭐 18불, 20불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금액 그 레벨에 있으면은 최소 그 금액은 받아야 된다. 이게 맞아야 되고 또 그 회사에서 얘를 그 영주권을 줘야 받으려고 하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증명을 해줘야 돼요. 지금 나는 회사가 이 회사 이름이고 지금 이 친구는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이름으로 그 테크니션 NOC B등급 그 등급으로 일정 금액 월급을 어떻게 시급을 받고 있으며 얘가 하는 일은 이거고 이거를 얘는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서 고용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페이퍼를 하나 적어줘야 되는데 이 페이퍼를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학교 졸업하고 취업했다고 끝이 아니고 이 페이퍼를 안 해주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고 해도 작년까지는 캐네디언 3명, 영주권자 이상 3명당 1명만 지원이 됐어요. 금액도 매출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뭐 5명당 1명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뭐 저희 와이프는 그거에 대한 해당 사항은 없고 와이프가 혼자밖에 없으니 와이프가 그냥 외국인이 와이프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 회사에 다 이제 시민권자 이상인 회사라서 그거에 대한 뭐 부담은 없고 일단 회사에서도 어떻게 서류를 해줘야 되는지 처음 있는 일이라서 다 캐나디안만 뽑다가 지금 저희 와이프가 뽑힌 상태라서 그걸 신청을 해달라고 하니까 한참 하다가 겨우 그 종이를 줬어요. 근데 마침 그 종이를 받고 일주일 있다가 저번 주에 지금 오늘 얘기하려는 그 영주권 신청하는 사이트가 30분 동안 잠깐 열렸다가 닫히고 맙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를 든 겁니다. 음, 일단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온타리오 가족 이민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며칠 전에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관련 영주권 신청이 갑자기 열리고 30분 만에 닫히는 초유의 사태가 있는 거를 저희 첫 영상에 보면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 영상이 한 달 전이 아니구나. 한 2주 전에 찍었나요? 제가 지금 첫 출근한다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영상 찍기 며칠 전에 열렸어요. 저 회사 다니고 있을 때. 그리고 문제는 30분 만에 닫혔는데 닫힌 게 정상적으로 닫힌 게 아니고 셧다운식으로 닫혔어요. 근데 어 그쪽에서는 일단 나중에 또 공지가 올랐는데 제일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이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캐나다가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아서 서버가 다운됐거니 하고 이제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공지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이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공지가 뜬 거예요. 그게 숫자가 1132명입니다. 1132명. 처음에 저희 가족을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조건이 되기가 정말 까다로워요. 전문대를 졸업을 해야 되고, 그러면 3년짜리 PGWP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거의 1년 안에 그 해당되는 그 취직을 해야 되고, NOC B등급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돈을 받고 회사에서 페이퍼를 해줘야지만이 나머지 건 제 거 서류를 가지고, 서류는 또 엄청 많아요. 그 서류를 다 제출을 해서 그거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주권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뭐 재산은 어느 정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을 해야지 심사를 해서 영주권이 나오는데, 그걸 아예 등록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조차 NOC B등급 이상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근데 전문대를 나와서 외국에 있는 사람, 아니 해외에 있던 사람이 와서 NOC B등급이 거의 보면 A, B, C, D로 있으면, 아니 이렇게 있으면 0등급도 있는데, 그거는 뭐 매니저급이나 이런 걸로 하니까 빠지고, 그건 거의 이사급이나 뭐 사장급이나 이런 사람이고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과장급 이상이에요. 근데 전문대를 나와서 처음 출근하는 곳에서 과장급인 NOC B등급을 줄 회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유니버시티도 아니고, 뭐 그러니까 손가락에 드는,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뭐 하버드나 뭐 지금 워러루도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쪽이나 그쪽을 나와도 그 등급으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근데 일반 전문대를 나와서, 그것도 현지인도 아닌데 그렇게 올라간다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그 서류를 받아내는 것도, 그 금액의 페이에 사인을 한다는 것도 회사로서는 쉽지가 않은 결정인데, 그거를 30분 만에 닫아버려가지고 1132명. 지금 정확하게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 거를 올리는 공유 사이트도 없고, 인도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는 게 거의 추산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10,000명. 작년, 재작년부터 제가 PGWP 3년 준다고 했죠. 근데 1년, 2년 안 돼가지고 마지막 해를 지금 기다리고 영주권을 진행을 하면 어쨌든 여기 머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했던 분들도 그걸 등록을 못해서 지금 짐을 싸고 계신다고 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일단 한 10,000명 정도가 대기자인데, 지금 1132명이, 그것도 다 줄지 안 줄지 몰라요. 심사에서 또 떨어질 수도 있고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 지금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은 다른 주로 가서, 뭐 제가 좋아하는 그 토론토에 계시는 그분 같이 뭐 다른 쪽에 하다가 안 돼가지고 다른 주로 가가지고 이동해서 영주권을 따려고 하는 분이 계시고,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그 영상을 되게 좋아하는데, 돈도 돈으로 많이 들어가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또 가족 이민이다 보니까는, 저도 애가 둘이 있는데 애 둘을 데리고 이사를 간다는 것도 만만치 않고, 집을 얻는 것도, 직장을 새로 얻는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온 것도 그런 식이었지만, 일단 그런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는 더 이상, 온타리오주에는 더 이상 PGWP로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다시 그 사람이 대학교를 입학해서 똑같이 하는 건데, 돈이 뭐 얼마가 들어가는데요. 2년 동안 학교를 다니려면. 그렇게는 살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을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너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살아가고 있나,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순탄하게 왔어요. 저희는 순탄하게 왔는데, 저도 지금 치기공사로 일하고 있고, 저희 와이프도 그렇게 돼가지고 지금 된 상태인데, 신청을 한 상태인데, 일단 다른 분들은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한국 분들 다, 학교 다니시는 분도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나중에 이런 내용은 지금 신경을 안 쓰게, 저희도 신경 안 썼으니까. 졸업도 안 했는데 무슨 영주권 신청에 신경을 써. 근데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일단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뭐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주로 가야 돼요. 지금 그러고, 당연히 다른 방법도 있지만, 자녀를 데리고 우산 교육을 받고 아이들을 키우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어이없어요. 그러잖아요. 뭐 로또도 아니고, 로또보다 심하죠. 이거는
선착순으로 해서 30분 열고 닫아버렸어요. 컴퓨터 한번 셧다운 되면은 재부팅하고 뭐 하는데 10분 걸려요. 그게 가능한 그건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지금 캐나다로 넘어오시는 분들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그냥 넘어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자신한테 맞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고, 영주권이 다는 아니에요, 물론. 돈을 벌 수 있고 여기에 머물 수 있다는 그런 거일 뿐이지, 본인의 직업은 계속 뭐 여유롭지 않다면 본인의 직업은 가져야 되고, 그 직업에 맞게 일을 열심히 해야지 돈이 들어오겠죠. 그래야지 이제 자녀들도 키울 수가 있고 여기서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온타리오주에서 벌어지는 일과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하는 거는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앞으로 반복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비자든 뭐든 전문가한테 돈을 주고 맡기는 스타일이었어요. 솔직히 영어도 딸리고 번역하고 뭐 그러면서 싸우고, 저희끼리 싸우고 머리 쥐어뜯고 하느니 그냥 돈 들더라도 그게 낫는 거다. 초반에 저희끼리 하려다가 너무 많이 싸워서 그 감당을 못 하겠어요, 서로. 맞네 틀리네 모르니까 물어보고, 물어보는 사람마다 또 답변이 다르고. 처음에는 맡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계속. 비자까지도 다 맡겼어요, 다. 돈으로 다 메꾸고 있었어요. 차라리 벌어서 우리가 외식 한번 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안 하고 개인적으로 하신 분들 지금 다 죽었어요. 다 안 됐대요. 계속 기다렸는데, 서버가 다운돼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열리더래요. 그러면서 공지가 다 끝났다고 올려오고 클로즈더라고. 저는 그래갖고는 그런 분도 다 됐겠지. 숫자가 뭐 나왔으면 뭐 한 2,000명 정도에서 그렇게 됐나? 그랬는데 한 학교에 졸업생만 해도 몇 명인데요. 일단 저희 지인의 말씀에 의하면은 교회 그분이 이제 다니는 교회 다른 분들 대부분 여기는 커뮤니티가 그렇게 형성이 돼요. 교회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일단 그분이 알건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 100% 다 안 됐답니다. 뭐 교회가 크지 않아서 10분이 넘어가진 않지만 가족이니까 6분만 하더라도 24분이에요. 24명이 한국으로 돌아가던가 다른 주로 이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뭐 1년, 2년을 기다려갖고 열린 건데, 제가 말씀드렸죠. 3년 PWP 3년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회사를 만나기도 힘들고, 그렇게 회사를 만났다고 해서 그 회사를 지금 신청할 때까지 계속 다닐 수 있는 것도 힘든 건데, 일단 그렇게 했는데 선착순으로 끝났어요. 10,000명 중에 5,000명도 아니고 1,132명. CIC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숫자가 나옵니다. 온타리오주. 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사실이고요. 저도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는 어차피 신청이 됐으니까 뭐 흥분한 것도 없고 뭐 잘 되겠구니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다른 분들 생각하니까 너무 열불이 나요. 열불이 속이 터지고. 어쨌든 저희 와이프는 지금 코네스터 컬리지를 졸업했어요. 코네스터 컬리지 CNC 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뭐 그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건 일단 제외를 하고, 거기 보면 대부분 인도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와이프 다닐 때는 와이프 빼고 같은 학기에 다녔던 친구들이 거의 다 인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32명인가 인원이었는데 그 인원 중에서 와이프 빼고는 다 그렇고, 전 학년을 통틀어서 한국인이 3명 있었다고 들었고요. 와이프가 이제 졸업할 때까지, 이제 졸업할 때 학기에도 한두 명 들어왔다고 하는데, 마지막 학기라서 와이프가 못 봤다고 그러고 잘 모르겠다고 그러고, 일단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인도 뜸하게 있긴 했는데 그분들은 지금 취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일단. 근데 NOC B등급을 받느냐 금액을 받느냐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이니까 뭐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저하고도 친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저도 뭐 물어보지도 않고 그런 거고요. 지금 이렇게 학교가 온타리오 주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녹색 창에다가 온타리오주 자녀 무상교육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수십 개의 홍보글이 나옵니다. 수백 개가 나와요. 무상 자녀 교육을 보내주겠다. 그걸 돈을 얼마를 주면 어떻게 되겠다. 무슨 대학교 무슨 과가 좋다. 이렇게 해서 수십 개가 나와요. 그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온타리오 무상 자녀 교육
검색을 해보시면 그러고,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어쩐 회사든, 제가 다니는 회사조차도 기업을 뭐 사회적 기업 뭐 이런 데도 있겠지만 일단 회사라는 게 돈을 벌려고 만드는 거고, 유학원이나 어학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런 현실을 알고 안 알려주는 회사도 있을 거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신경 안 쓰는 거죠. 보내기만 하면 되는데, 돈이 나오는데, 한 가족 보내면은 학교에서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그건 뭐 정보 뭐 그쪽 계약 사항이니까 저는 모르는데, 어쨌든 그냥 보내기만 하는 거예요. 아, 열렸다, 이민의 길은 열렸다, 자녀 무상교육 받고 너가 운이 정말 좋으면은 영주권을 받을 건데, 그 얘기는 속 빼고 자녀 무상교육 받으시고 대학교 입학하셔서 졸업하신 다음에 학교 회사 다니시면, 졸업한 다음에 그 신청을 해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영주권을 받고 생활하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게, 정말 힘들게 일하고 공부하고 겨우겨우 쟁취를 해서 우리는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그런 퍼센트는 올라가죠. 뭐 10명이 가면은 한 5명 정도는 대학교 갈 거고, ESL 하다가 가는 사람이 뭐 몇 명 있을 거고,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길은 바꾸겠지만 어쨌든 살아남으시는 분들은 되게 열심히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캐나다 이민 오지 말라고 영상을 찍으시는 분도 있고, 저같이 캐나다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올리는 영상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케바케예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안 되는 분도 많아요. 지금 IT 쪽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뭐 그쪽은 제가 전문 쪽이 아니고 뭐 제 친한 분들은 없으니까, 친한 분들 중에서는 지금 취업한 분 계시고 뭐 그러는데, 일단 들리는 말로는 정말 힘들었다고 하고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는데, 일단 그래요. 일단 어학원이나 이런 쪽을 믿지 마세요. 본인이 다 조사를 하시고, 저희도 정말 와서 실망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 넘어가서 멱살을 잡을 수도 없고. 왜 거짓말했냐, 그쪽에서 하는 말은 맨날 그래요. 매번 그거예요. 캐나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제가 알기론 그랬는데 준비하시는 과정에 바뀌었는데 제가 캐치를 못했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제 그쪽 말만 믿고 진행을 하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 귀도 안 들려요. 아, 우리 어학원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뭔 소리야. 된다 그랬어. 그러다가 뒤통수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일단 여러분도 다 챙기세요. 다. 현지에는 카페, 인터넷 카페 이런 것도 들어가서 물어보시고, 어? 물어볼 때 제발 졸업해서 취업 잘 되는 학과 알려주세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그렇게 많은 학과를 한 번에 다닌 사람이나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이 열심히 하면은 다 취업되고 하는데, 그것도 운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많이 졸업해갖고 많이 나오는 학과가 어딨냐, 막 많이 취업이 되고 하는 학과가 어딨냐, 그 본인에게 따라 달라요. 그거는 정말로 본인 열심히 하시면은 무슨 과를 갔든지 취업이 되고 영주권까지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운이 또 다르고 선착순이니까 이거는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했을 때 돼야지. 선착순이 뭔 말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 지금 유학원이나 어학원 알려주나요? 1132명이 다쳤는데 몇 명이 기다리고 있고 몇 명이 한국으로 돌아오고 다른 주로 몇 명이 가고, 이런 통계를 낼 수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다 개인정보를 그걸 공개를 합니까? 지금 제 상황만 해도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누구한테 제가 얘기를 하겠어요? 얘기 안 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본인이 힘들다고 얘기해봤자 남들은 쟤 힘든갑다 즐길 뿐이지, 왜 내가 내 아픈 얘기, 이런 얘기를 왜 영상으로 남겨갖고 올리겠어요? 일단 캐나다는 오시려면은 플랜 B는 꼭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내년에는 아마 지금도 많이 다시 신청을 해야 될 분이 있으니까, 그 제가 말씀드린 3년 안에니까 지금 첫 번째 저희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해가 됐고 1년 안 됐고, 내년이면 2년째고 그 다음에면 3년째니까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 두 번의 기회는 더 있어요. 이게 이번에 안 되더라도. 하지만 그 1100명 안에 들을 자신은 없어요, 솔직히. 또 유학원에다가 돈을 거의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내면서까지 영주권을 또 진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캐나다에서 벌이로는. 그런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쨌든 올해보다는 많겠죠. 올해 1100명이 했으니까 그걸 뺀 나머지 사람이랑 올해 졸업하는 사람들이랑 내년에 같이 집어넣겠죠. 물론 3년 차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른 주로 가시던가 한국으로 돌아가시던가 2년 차인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경쟁이니까 인도든 어디든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는 이제 플랜 B를 항상 준비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카페에서는. 정말 귀에도 안 들어오는 얘기였는데 요즘에는 정말 저희는 아직까지는 플랜 B가 필요 없죠. 근데 다른 분들은 플랜 B를 준비를 안 했으면은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답이.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학교를 다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다시 등록하면 그분 따라서 또 다시 졸업하고 또 3년 안에 또 취업을 해갖고 NOC B등급 이상 받아야 되고 돈은 또 그만큼 받아야 되고 그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어마어마해요. 그것도 다 체크를 하세요. 그건 물론 취업을 해야 한 다음에 체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오시기 전에는 못 하시죠. 제가 겁드리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일단 캐나다 학교는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인데 고등학교 점수만 가지고 입학이 가능합니다. 캐네스터 컬리지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정원이 있고 그 정원이 초과가 되면은 다음 학기로 4개월 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게 신청을 받아요. 물론 미리 이제 신청을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가요. 그래서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근데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정원이 아니죠. 정원은 저희 와이프 같이 그렇게 받는 거고 일단 뭐 50명이다. 간호학과인데 이번에 50명이다. 그럼 점수만 되는 사람을 다 받아요. 100명이든 150명이든 다 받고 1학기, 2학기, 3학기에 난이도를 둬서 애들을 잘라냅니다. 이렇게 잘라내요. 그러면 걔네들은 한 학기를 더 다녀야겠죠. 1년을 더 다니던가. 그렇게 되면 학비도 많이 나갈 뿐더러 영주권자 대상자들은 나라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영주권자가 아닌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그대로 내야 돼요. 더 많이. 얘네들 영주권자나 이런 사람들은 나라에서도 빌려주니까 돈이 거의 안 들어가는데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면서 생활비까지 내야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부담이 커요. 혼자 해도 그러는데 가족들이 왔으면은 이거는 생각해 보셔야 될 입장이에요. 500만 원씩 들어갑니다. 500만 원씩 한 달에. 싹 적게 써서 500만 원. 많이 쓰시는 분들은 7, 800도 써요. 더 쓰려면 더 쓰겠죠. 근데 저희는 아끼고 집에서 매번 음식 해 먹고 뭐 해도 평균 450에서 500 들어가니까 그거 감안하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이프 같은 경우나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천운을 타고난 건지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치기공사라는 타이틀을 걸고 유튜브를 한 거고 저같이 운이 좋았던 사람은 없어요. 본 적이 또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사람 없다고 하고 와이프 같이 취업을 졸업 전에 바로 한 사람도 거의 드물고 그것도 NOC B등급으로 취업이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냥 일반 회사나 이런 거는 취업할 수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영상인가 세 번째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스시집이나 이런데 설거지나 한인잡 같은 경우는 일이 힘들고 사람들이 변동이 계속 많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나 와이프가 스트레스가 바뀌어서 뭐 이주를 하거나 그러면은 그 일을 그만둬야 돼요.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일 때문에 다른 일이 생기면은 뭐 그렇기 때문에 좀 자리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장님이 성격이 안 좋아서 뭐 금방 자를 수도 있지만 정말 좋은 자리인데도 그런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다른 데 취직을 했다던가 페이는 거기보다 뭐 비슷한데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가 아니면 시간이 더 많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자리는 그래도 가끔씩 나옵니다. 근데 정기적으로 내가 매일 풀타임으로 해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취업을 하는 거는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리고 NOC B등급, 과장급 이상으로 취직하는 거 쉽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 배운 것, 뭐 계속 배웠던 거를 와가지고 또 배워서 가는 거는 좋겠죠. 영어도 잘하고 IT 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고위 뭐 좀 좋은 회사에 높은 그런 걸로 계셨다가 이쪽으로 이민 와서 언어도 유창하시고 이쪽 와서 잠깐 컬리지 그런 대학만 하고 졸업장만 따가지고 좋은 회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페이도 어마어마해요. 한국에 있을 때 버는 만큼 벌어요. 더 버실 수도 있고.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공도 바꾸고 했기 때문에 거의 이제 밑바닥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것도 힘들어요. 그런 산 넘어 산이 계속 있습니다. 물론 잘 준비를 하시고 언어만 되시면은 훨씬 쉽겠죠. 근데 이쪽 뭐 취업 시장도 그렇게 순탄치는 않아요. 사람은 모자라다고 하는데 힘든 쪽만 모자라요. 힘든 쪽. 3D. 제가 제일 처음에 용접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용접은 계속 서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그 뜨거운 걸 잡고 계속 일을 하는 직업입니다. 꺼려요. 캐네디언들은 그런 힘든 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마찬가지지만 힘들고 어렵고 다칠 것 같은 위험한 직구는 안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또 쓰레기 청소부는 또 월급도 많이 주고 뭐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줄 서 있대요. 그쪽은. 뭐 인도 계열이나 캐네디언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일은 괜찮은가 봐요. 뭐 새벽에 일하고 일찍 끝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그런 힘든 일을 찾아갖고 해야 돼요. 힘든 일을. 뭘 정하든지 뭘 찾든지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어가 되든 어쨌든 영주권자가 되기 전에는 그런 일들을 먼저 찾아갖고 하는 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런 자리에서 NOC B등급을 주겠냐고요. 회사에서 이 사람을 계속 고용할 거고, 어? 우리 회사 과장급이고, 월급도 많이 준다고 해주겠냐고요. 한국에서도 힘들거려. 20살, 22살에, 뭐 22, 23세 전문대 나와가지고 과장급으로 취업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똑같아요, 여기도. 사람 사는 데고. 캐네디언한테 훨씬 더 시민권자들한테 가중치가 있지. 저희 같은 오는 사람들한테 웰컴이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 보면 더러워 보이고 좀 범죄자들 같고 좀 무섭고 꺼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생각 많이 했고 여기 와 보니까 반대잖아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지금 또 코로나 때문에 난리니까는 또 더 꺼려진 것도 맞고 기침이라도 하면은 저희는 공공장소를 못 갑니다, 요즘에. 아이가 스케이트를 좋아하는데 기침 한번 해가지고 데려온 적이 2번이에요. 갔는데 기침해요. 집에 있을 때 멀쩡하다가. 막 다 쳐다봐요. 근데 또 검은 머리면 이거는 뭐 아무튼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일단 갑자기 코로나로 가는데 일단 가족 이민 준비하시는 분들 고민 많이 하시고 어 준비를 많이 하고 뭐든지 많이 알아본 다음에 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게 그래도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을 아끼실 수 있는 방법이고 이민에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저희 와이프는 정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무식하니까 용감하고 모르니까 지금까지 진행해갖고 이렇게 됐지. 알았으면 무서워서 못 왔다. 음. 어쩌면 그게 더 독이 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아무튼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뭐 지금까지 주성아빠였고요. 긴 영상인데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